NFL 컴바인은 매년 2월에 열리는 신인 스카우트 이벤트입니다. 엘리트 대학 선수 300명가량을 초청하여 그들의 운동 능력과 기술을 테스트하는데요. 그중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단연코 운동 능력을 겨루는 체력장일 것입니다. 피지컬 괴물들이 넘쳐나는 스포츠라는 명성에 걸맞게 매년 눈을 의심케 하는 기록이 쏟아지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에서 어떤 괴물 같은 기록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NFL 컴바인 체력장의 첫 번째 테스트는 40야드 대시입니다. 그 비공식 최고 기록은 지상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불렸던 보잭슨이 세운 4.13초, 공식 기록은 2017년 존 로스가 세운 4.22초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동네 마실 나가는 복장으로 동일한 기록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면 4.22초가 대단한 기록인지 의문이 들 텐데요. 누리꾼들이 제작한 100m 반환표에 대입하면 10.3초대, 즉 올림픽 100m 예선전에 올라갈 수 있는 초엘리트 기록입니다. 40야드 상위 기록 대부분은 상대를 따돌리고 골라인으로 질주하는 러닝백과 와이드 리시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의 주인공은 오히려 40야드 평균 기록이 가장 낮은 라인맨들입니다. 경기 중에 라인맨들은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일이 잦은데요. 40야드 중에 10야드에 도달할 때의 기록으로 그들의 커버리지와 폭발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컴바인에서는 두 개의 40야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145kg의 트리스탄 윌프스는 4.86초를 기록하며 오펜스 라인맨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165kg의 매키 벡튼이 기록한 5.1초는 150kg이 넘는 선수 중 역대 최고의 기록으로 올랐습니다. 다음 이어질 테스트는 버티컬 점프입니다. 현재 기록은 크리스 폰리가 기록한 114cm인데요. NBA 컴바인 최고 기록과 겨우 2.5cm밖에 차이 나지 않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버티컬 점프 테스트의 주 대상은 와이드 리시버와 그를 수비하는 디펜시브 백인데요. 얼마큼 높은 곳에서 공을 잡고 패스를 저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덩치 큰 선수들의 기록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앞서 언급한 트리스탄 윌프스는 92.7cm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오펜스 라인맨 버티컬 점프 신기록이자 NFL 피지컬 대장 JJ 와트의 기록과 1cm밖에 차이 나지 않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145kg의 거구가 자유자재로 덩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자, 이제는 가로로 뛸 차례입니다. 바로 브로드 점프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NFL 선수 운동 능력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런 존슨의 브로드 점프 장면입니다. 바이런은 3.74m를 뛰었는데요. 이는 NFL 기록이자 세계 기록이고 자유투 라인으로부터 림까지의 거리와도 비슷한 비현실적인 기록입니다. 브로드 점프는 버티컬 점프처럼 하체 근력과 폭발력을 측정하지만 엉덩이와 발목의 유연성, 근력, 그리고 균형 감각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수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러닝백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고 합니다. 스카우트는 라인맨들의 기록도 유심히 본다는데요.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모습이 웅크린 자세에서 일어서면서 비축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실제 경기 모습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리스탄 윌프스는 3m를 뛰었는데요. 당연히 오펜스 라인맨 신기록이자 러닝백 평균 기록과 브록 레스너의 컴바인 기록보다 2.5cm 더 나아간, 이제는 수식어가 부족한데요. 그냥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여태 하체 근력을 측정했다면 이제는 상체 근력을 뽐낼 차례입니다. 바로 벤치프레스 테스트입니다. 102kg 벤치프레스 최대 개수를 측정하는 테스트인데요. 그 최고 기록은 통가 출신의 스테판 파에아가 세운 49개입니다. 벤치프레스 상위 기록은 라인맨들이 독식하고 있는데요. 간혹 다른 포지션에서 라인맨의 버금가는 기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2018년 컴바인에서 러닝백 쉐이칸 바클리는 오펜스 라인맨 평균 기록인 29개를 성공하며 체중 대비 압도적인 상체 근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트들은 정작 무덤덤했을 텐데요. 벤치프레스 테스트는 미식축구의 덕목인 폭발력보다 근지구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기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프로의식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는데요. 2001년 컴바인에서 유망주 프레드 스무트가 벤치프레스를 한 개밖에 하지 못하자 스카우터들은 그의 프로의식에 대한 의문을 내비쳤고 결국 예상 지명 순위보다 수십 단계 떨어져서 지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지막 두 테스트는 3콘과 20야드 대시입니다. 콘 사이를 다니다 피니시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이 두 테스트는 속도를 유지한 채로 방향 전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데요. 좌우 움직임이 많은 러닝백과 와이드 리시버의 속임수에 즉각 반응할 필요가 있는 디펜스백의 주요 평가 지표라고 합니다.
스카우트들은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 6개 테스트 항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컴바인 역대급 활약이 항상 언급되는 선수인 JJ 와트는 195cm, 132kg의 거구의 몸을 이끌고 40야드 4.84초, 버티컬 94cm, 그리고 벤치 34개를 하는 등 테스트 항목에서 골고루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체지방 1%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불러일으켰던 피지컬 끝판왕 DK 메케프는 40야드 4.33초, 벤치 27개, 버티컬 103cm를 기록하며 JJ 와트 못지않는 활약을 했지만 마지막 3콘과 20야드 대시에서 포지션 최하위급 시간을 기록하여 드래프트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다행히도 체력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어질 스킬 테스트에서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선보인다면 말이죠. 체력장과 스킬 테스트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사고 및 인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선수들은 북미에서 가장 흔한 인적성 검사라는 원더릭 테스트를 보는데요. 12분 동안 50개의 언어, 수학, 상식 문제를 풀며 압박감 속에서 얼만큼 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테스트에서 팀 관계자는 자네는 개인가 고양이인가, 인터넷 기록을 보여줄 수 있나, 난해하고 난처한 질문을 던지며 선수들이 반응하는 태도와 임기응변 능력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3일간의 컴바인도 막을 내립니다. 스카우트들은 선수들의 컴바인 성적을 분석하며 2달 후에 있을 드래프트에서 누굴 뽑을지 결정합니다. 컴바인 성적표로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힘든 일일 텐데요. 간혹 컴바인 성적과 무관하게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애는 NFL 역사상 가장 위대한 쿼터백 톰 브레디입니다. 그의 40야드 기록은 5.28초로 라인맨 평균 기록과 비슷했고 버티컬 점프는 62cm로 당시 컴바인에 참가한 228명 중 225번째로 안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톰 브레디의 컴바인 프로필 사진만큼이나 볼품없던 컴바인 기록은 그의 드래프트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드래프트 끝자락에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데뷔 2년 만에 주전을 꿰차고 20년간 6번의 슈퍼볼 우승과 3번의 리그 MVP를 수상하며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NFL 컴바인은 다른 메이저 스포츠의 컴바인보다 훨씬 체계적이며 규모도 큰데다 대중에게 공개까지 됩니다. 덕분에 팬들은 매년 새로운 개수들의 운동 능력을 구경하는 재미와 스타들의 컴바인 기록을 들춰보면서 떡잎부터 달랐는지 확인하는 재미를 느끼는데요. 이처럼 NFL 컴바인은 경기 외적으로 화제몰이를 하며 오프시즌에도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데요. 국내 스포츠에도 도입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씨름 선수의 3대 중량을 측정한다든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에서 어떤 형식의 컴바인을 보고 싶으신가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